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자전거에 관련된 수업 3차 시 수업 중에 야간 라이딩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과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자전거에 일가견이 있으신 재현중학교 진기훈 선생님을 모시고 자전거 야간 라이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우선 진기훈 선생님 인사를 먼저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인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재현중학교 학생 여러분. 재현중학교에서 믿기지 않겠지만 자전거를 제일 잘 타는 선생님입니다. 진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요번에 야간 라이딩 있잖아요. 그 야간 라이딩 할 때 우선 수업 동영상을 보기 전에 주의할 점을 한번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야간에는 뭐 불빛이나 뭔가 뭐 상대방에 대한 자전거가 다가올 때 주의할 점이나 야간 시 가장 주의할 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일상생활 할 때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설명할 때는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운전할 때랑 똑같이 당연히 밤이니까 시야가 좀 더 좁아지겠죠. 그리고 가시거리, 보이는 거리도 상당히 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춰야 되고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대편이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서행해 줘야 되고 상대편이 조심해 줘야 될 부분은 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운전의 방어 운전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야간 라이딩에서 내가 잘 보이게 항상 나를 잘 드러내는 수단들을 최대한 많이 동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라이트를 다는 거죠. 등을 다는 건데 이 등을 의외로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로등이 있으니까 밝겠지 하고 안 다는 사람들이 나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고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남들을 잘 볼 것, 그 다음에 내가 눈에 잘 띄게 할 것, 그리고 천천히 다닐 것, 이 정도가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라이트는 어떤 라이트를 써야지 좀 안전하게 나 자신을 상대방한테 좀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밝기가 있나요? 그런 게? 이 자전거도 내가 어느 동네에 어떤 시간대 어떤 지역을 타느냐에 좀 따라서 좀 다른데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당연천, 중랑천 포함해서 가로등이 잘 되어 있는 한강 자전거 도로만 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후미등 꼬리 쪽에 빨간색 깜빡이 하나, 그 다음에 앞쪽에 또 빨갛지 않은 밝은 흰색 깜빡이 하나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속도를 좀 더 내겠다, 노면이 울퉁불퉁한 길을 가겠다, 또는 가로등이 별로 없는 길을 내가 통과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앞쪽 라이트나 뒤쪽 라이트를 훨씬 밝은 걸 달아줘야지 이제 노면을 확실하게 비춰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거기서 또 유의해야 될 거는 내가 노면을 확 밝게 비쳤을 때 반대편에서 오는 자전거가 내 자전거 불빛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각도를 아래로 낮춰준다든가 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금액대는 한 어느 정도를 사면 학생들이 잘 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전거 등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그냥 내가 있는 것 정도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은 뭐 앞뒤 한 10,000원씩 해서 한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거 구매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인터넷에서 아주 저렴하게 사겠다 하면 5,000원까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가 좀 울퉁불퉁한 길을 가겠다 하면 그래도 최소 앞에 다는 것 정도는 한 2, 3만 원 정도는 달면 그래도 서울시 한강을 포함해서 도로 다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안전 장비를 안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발생되는 뭐 부상으로부터 무슨 병원비나 본인에 대한 이제 후유증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는 2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돈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보험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사실은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사고가 나면 우리 목숨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 차원에서 몇만 원 정도 투자하는 거는 어,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음, 헬멧, 뭐 그다음 고글, 그다음에 네. 등 이런 거에서는 자전거 동호회원들 사이에서는 자전거 가격만큼 투자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음, 중요한 개념. 우리가 보통 한 2, 30만 원짜리 자전거를 부모님이 사주시면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 안전을 위해서 2, 30만 원 정도는 또 투자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헬멧을 아예 안 쓰고서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네, 또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공유 서비스 그 따릉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따릉이를 탈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렇게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도 지금 이 따릉이를 많이 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학교 앞에서는. 네, 근데 이제 한강 같은 데 나가면 사고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따릉이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이뭐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특히나 보면은 자전거 도로를 타고 가다가 수신호 없이 갑자기 자전거를 꺾는다든지 그 자리에서 서버린다든지 이런 어린 친구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주로 많죠. 그런 친구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랬을 경우에 많이 다치는 친구들은 당연히 헬멧을 쓰고 있는 뭐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보다는 따릉이 타고 잠깐 우리 산책 삼아 나왔다가 친구들하고 하하호 이야기하다가 안 살피고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 헬멧 안 쓴 친구들은 아주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데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헬멧을 안전 장비를 차고 자전거를 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오늘은 야간 한강 라이딩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진기훈 선생님의 설명이 좀 들어갈 겁니다. 자, 보시죠. 지금 이 시간은 자전거 타는 시간은 한 저녁 9시에서 한 10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시간이. 네, 한강 자전거 도로 들어가는 토끼굴이네요. 그렇죠. 네, 자동문이 열리는데 그냥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네, 제가. 예.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서 타야 되겠더라고요. 저 네, 유모차를 보시면 유모차를 그렇죠. 탄 분들도 네, 많이 돌아다니고 여기 보세요 한번 유모차.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네. 사실 여기 차도와 겸용으로 쓰게 되어 있는 도로인데 한강 자전거 공원에 나왔다라는 생각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공원이다라고 생각하지 자전거 도로나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보행자 입장에서 나갔을 때는 이 차가 비켜가야지, 자전거가 비켜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닌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기 심지어 어머니인데도 아기를 데리고 조금 위험하게, 왜냐하면 여기는 자전거 공원이라고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가로등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잘 보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자기 몸에 불빛이나 라이트를 달고 다니는 보행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여기처럼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나는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 대 자전거도 많지만 자전거가 보행자를 치게 되는 그런 사고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킥보드를 그렇게 많이 타더라고요. 요즘에 한강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 불법이죠, 선생님? 네,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네. 알고 있는데 네, 의외로 네. 많이 들어오고 근데 왜 그럴까? 저기 앞에 보시면 지금 킥보드인가요? 저게 아닌가요? 앞에 어, 가고 있는 게 아니네요. 저는 자전거네, 자전거네요. 자전거. 네. 그렇죠? 음. 저희 앞에 웬만한 분들 보면 전부 다 지금 안전모를 다 쓰셨어요. 지금 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전모를 썼고 라이트들도 거의 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 근데 사실 길만 돼도 네. 앞뒤로 깜빡깜빡거리는 작은 라이트만 달면 사고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들이받는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이제 내가 누구한테 가서 받을 수는 있어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여기 보시면 이분이 지금 라이트를 네, 거의 켜신 건지 안 켜신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네. 볼까요? 그렇죠. 없이 지나다니고 있는 없죠. 분이죠. 이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한 데는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두울 때는 정말 위험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이렇게 켜고 와줘야 화나네요, 저기. 화나죠. 여기서 이제 오고 있구나 하고 저게 알수 따릉이가 좋은 따릉인데요. 저게 네. 따릉이의 좋은 점이 라이트가 밝아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예, 후미등은 없습니다. 앞에만 빛나죠. 네, 그리고 저희 오면 너무 환한 불빛 있잖아요. 네, 그럼 눈이 부실 정도로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저것도.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저렇게 강한 불빛 오면 잠깐 딴 쪽으로 살짝 봐주는 고개를 살짝 네, 돌려야 스킬이 되겠죠. 필요하죠. 네. 자, 여기도 보면 여기 뛰고 있는 분이 보일 겁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조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행자 도로로 조깅을 해야 되겠다, 뛰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뛰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데 얼핏 지나가면 흰 옷 입어서 다니는데 까만 옷 입고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진짜. 저도 그래서 몇 번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와서 부딪히더라고요, 저를.
참 위험한 겁니다, 저 네. 진짜. 그래서 밝은 옷을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강 같은 데 갈 때는 네. 어두운 색. 여기 앞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네. 저 앞에 뒤에 지금 등은 조그만 건 보이지만 옷이 다 까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두운 데 가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보겠더라고요, 네. 저게. 그, 이분도 지금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하이바드 안 썼죠? 네. 위험하죠, 정말. 눈부시네. 자동차군요. 따릉이 네. 엄청 많네요. 지금 지나가신 분도 자, 볼까요? 거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 지금 옆에 여기 사람이 있는 건데 그러네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건데 훅 지나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 사실은 자전거 동호회나 이 한강에서 자전거 많이 타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밤에 이렇게 저희는 스텔스 모드라 그러는데 스텔스 모드.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죠, 사실. 저 띄어띄어네요. 흰색 옷 입었네요. 그래도. 이게 정말 자전거 타면 즐거운 것도 있는데 항상 긴장을 하고 타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밤에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예,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참 위험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거의 뭐 최대 속도가 20km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km보다는 더 그 이상을 많이 달리죠. 네, 뭐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예. 할 때도 더 많이 다니고 하죠. 그래서 잘 타시는 분들은 평균 속도가 30km 이상 나오니까 네, 위험해요.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이분도 보면은 없네요. 앞에 있는 분도 후미등이 없네요. 후미등이 없이 네. 앞에 등도 없이 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가로등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만 지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김수환 선생님 자전거에 이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부분이라도 네, 네. 보이는 거지. 음. 만약에 라이트가 없었다면 이분은 안 보였을 겁니다. 보시. 너무 점점 어두운데요. 사라지죠. 예. 네. 헬멧도 안 쓰셨어요. 네. 앞에 따릉이 후미등이 있네요. 아, 후미등이 아니라 반사판인 것 같죠? 다른 있는 앞에는 뭐 아마 전조등이 있고 뒤에는 반사판이 네. 있을 겁니다. 저기도 없었고요.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선생님.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다니다 보면 뭐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진짜 라이트 저거 얼마 안 하는데 자기 생명과도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런 걸 왜 안 할지. 근데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만약에 내가 배터리가 있는 줄 알고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배터리 방전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사실 예비로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네, 항상 요새는 충전식으로 이 라이트가 많이 나와서 네, 네. 저녁에 타기 전에 항상 충전을 해 놓는 편인데 음, 뭐 그랬을 때는 정말 뭐 기어 오거나 아니면 네, 네. 천천히 오거나 아니면 빌려 오거나 음, 불 밝은 데로 다니거나 해서 네, 네. 귀가하는 거를 저희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것도 안 되고 힘들 때는 네, 제가 생각해낸 건데 하지만 좀 그것도 약간 좀 위험 요소가 따르긴 하는데 네. 핸드폰 라이트를 켜는 겁니다. 한 손. 그렇죠. 그러면서 맞습니다. 천천히 달려오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내가 네. 있다는 것만 알게 되면 건너편에서 오는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가 20km로 달리고 있으면 반대편에서 오는 자전거도 20km 이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마주 부딪혔을 때는 거의 40km 이상으로 부딪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죠. 크게 다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매년 한 명 이상씩은 꼭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진짜. 즐겁게 타면 운동이지만 네. 위험하게 타고 사고가 나면 정말 위험한 흉기죠. 네. 자전거도. 그나마 요즘에는 저기 애완동물 우리 애완견들 반려견들 산책시키시는 분들이 네. 목줄을 하게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벌금을 내기 때문에 이 애완견들이 뛰어드는 일이 없었는데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한 5년 뭐 전에는 뭐큰 그럴 수 있었겠네요. 이런 예. 애들이 자전거 따라오고 막 그다음에 목줄과 저기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목줄을 밟고 지나가가지고 걔가 뭐 다치거나 죽거나 뭐 하는 이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진짜 목줄 그렇죠. 그럴 수 있었겠네요, 예전에. 걔가 나도 모르게 뭐 예를 들면 여기 가고 있는데 걔가 주인도 모르게 이렇게 뛰어났는데 자전거가 봤을 때는 목줄은 보이지 않거든요. 밟고 네. 지나가면 사람도 다치고 심하면 맞습니다. 걔도 죽을 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근처에서는 반려견 산책시킬 때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강아지들은 뭔가 자기가 안 보던 걸 보면 달려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음에 상당히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달려가는 네, 게 그렇습니다. 본능이더라고요. 여기 사냥개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뭐 빠르게 그렇죠. 다니는 뭔가를 보면 이게 쫓아가서 잡아야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지금 네. 아이를 태우고 어머니께서 지금 전동 킥보드 같은 걸 타고 이거는 가시거든요. 킥보드인지 자전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페달 굴리지 않고 전동으로 가는 자전거 종류는 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지금 페달이 없는 건가요, 저게? 페달은 있는데 예. 전동으로 그냥 구동되는 걸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 이건 불법은 아니겠네요. 네. 전기 자전거네요, 이건. 다행히 어머니 그쵸? 뭐 엄마인지
언니인지 둘 다 헬멧을 착용하고 있죠. 아, 헬멧은 잘 착용하셨네요.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 앞에 보면은 이분들 동호회 회원들이에요. 이분들은 네, 다 그렇습니다. 가시는 게 자, 행렬을 이루고 이분은 아니네요. 가고 있죠. 예. 저쪽 앞에 네. 저놈들은 안전하게 또 안전 장비를 이렇게 밝게 그쵸? 옷을 다 입으셨고 네. 예, 그렇죠. 아주 그냥 오랫동안 타시는 분들이죠. 저런 분들은. 좋습니다. 복장을 다 갖추고 타는 분들과 네. 복장을 안 갖추고 이제 그냥 막 타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생각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를 수 있고요. 네. 예. 아무래도 좀 즐겨 타시는 분들이 오래 타시는 분들이 복장도 네. 갖춰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럼요. 안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죠. 네. 뭐 잘 타고 못 타고를 떠나서 내가 오래 타려면 안전하게 맞습니다. 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분도 지금 뒤에 라이트가 괜찮게 보이고요. 근데 슬리퍼를 신었네요. 아, 샌들인가요? 하여튼 저런 거는 또 좀 사실은 안전 생각하면 신발도 안전한 거 신고 장갑 정도도 껴주면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사실 손가락 부상으로부터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한번 까지면 네, 진짜 오랫동안 회복하려면 네. 물도 못 닦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저거 뭐 여학생들 경우에는 이 아스팔트, 아스콘 이런 데 넘어져서 네. 쓸리면 그 지금 상처가 보시면 남습니다, 남아. 선생님 네. 지금 보시면 저기 좌측에 네.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네. 왜냐면 뒤에서부터 보지도 않고 그냥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빨리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서야 보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이런 선생님? 나올 경우 때? 합류부가 네.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물론 이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고 해야 되겠지만 네. 들어간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주고 네, 이쪽으로 네. 들어가겠다라는 수신호를 주고 들어가는 수신호는 그냥 뭐 손가락으로 손을 들고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겠다. 가리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겠다. 아니면 손을 들고 네가 좀 천천히 와라 이렇게 막아주는 수신호를 넣으면 네네. 상대편이 다 알아듣게 되죠. 근데 오히려 또 근데 들어온다고 손을 흔들었더니 뒤에 오시는 분이 기분 나빠서 또 저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데 네. 뭐지 이런 근데 자전거를 엔간치 타시는 분들은 뭐 네, 어느 네. 정도 타신 분들은 수신호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수신호 안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싫어하죠. 수신호는 사실 네, 네. 과격하게 좀 오바스럽다 싶을 정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마라톤 동호회 분들이 그렇죠. 계시죠. 이분들 보시면 손 뒤에 라이트를 켜고 뛰십니다. 네. 보셨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야광색 이분이 좀 나오셨잖아요. 뒤로 옆으로 나오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인도니까 저기가 네. 사람들하고 부딪힐까봐 나오는 거 이해되는데 저렇게 달리면서 자전거랑 부딪히는 확률이 좀 클 것 같아요. 지금 네,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여기 뭐 자기들은 이제 이 강약 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분들은 이제 저기 자전거 도로라는 이 생태계에서 중간자 정도 되는 거죠. 보행자보다는 강하지만 네. 자전거보다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보행자를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삐져나오는 겁니다. 자전거는 나를 알아서 피해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네.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 맞아요. 자전거는 사람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차는 나를 피해가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네. 행동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전거 타는 우리가 아무리 욕하고 불평 불만 터뜨리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조심해줘야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요 동호회 불 하나만 켰지만 괜찮은 동호회에서는 다 켜죠. 엉덩이에 불 다 달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저 마라톤 인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의외로.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인구보다 저기 조깅이나 러닝을 즐기는 인구가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누구나 다 접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도 지금 여기를 업힐이라 그러죠. 오르막. 네, 그렇습니다. 예.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에서는 좀 힘들어하죠, 사람들이. 네, 그렇죠? 오르막에서는 네, 무조건 이분 잘 타는 분인데 그렇죠. 오른쪽으로 바싹 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월해 가라고. 내가 잘 타지만 나보다 더 잘 타는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는데 이쪽에서 다니면 네. 이쪽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내리막에 오는 사람이랑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른쪽으로 붙어주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잘 타시는 분들도 더 겸손하게 내가 오른쪽으로 요 경우에 사실 남학생들이 장난치면서 여기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네, 맞습니다. 자전거 도로 한강 자전거 도로에 나보다 잘 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언덕길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내려갈 때 되니까 가운데로 그렇죠, 오시는 이제. 거죠, 이제. 내리막이니까 다시 가운데로 와서 내려가고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뭐 한강에서 얕음막한 언덕길이라도 이 오르막에 가서 만약에 내리막으로 왔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네. 내리막에서는 추월하지 않는 것을 대한민국 거의 모든 동호회에서 내리막길에서는 추월이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오르막길에서는 뭐 5km, 10km 정도밖에 사고가 나지 않지만 네. 내리막길에서는 한 3, 40km 이상 나기 때문에 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 네. 좀 가다 보면 사람이 이제 잠실 쪽만 가도 사람이 엄청 많아집니다. 네. 보시면 저렇게 네. 두 줄로 다니면 위험하죠. 그렇죠? 병렬 주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직렬 병렬에서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서는 걸 우리 병렬 주행이라고 하는데 추월 시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나랑 김수만 선생님이 타는데 친하다. 그래서 둘이서 우리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타면 불법입니다. 어느 도로에서나 자전거 도로에서도 하면 안 되고 자동차 도로에서도 병렬 주행은 하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추월할 때만 이렇게 하지 절대 병렬 주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잠시를 지나고 있네요. 스킵 해볼까요? 지금 잘 타신 분이죠. 네, 타고 있는 앞에 타시는 분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타시는 분이네요. 자전거는 사실 빨리 타고 뭐 오래 타고 이런 거보다는 네. 잘 타는 분들은 안전하게 타는 분들이 잘 그렇죠. 타는 분들이고 동호회에서도 사실 뭐 실력별로 많이 하곤 하지만 결국은 동호회에서 제일 잘 탄다고 인정받는 분들은 무사고로 오래 타시는 분들. 본인이 몸을 아무리 끌어올려서 한 1년 연습해도 사고 한번 나버리면 한 6개월 이상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못하죠. 그 그렇죠. 트라우마 때문에 네. 겁나니까. 이날은 사람이 좀 없었던 이유가 평일입니다. 평일. 그렇군요. 네, 평일이니까 주말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이쪽은 사람이 주말에 이 가급적이면 안 타는 게 예. 여기 사람이 좀 많죠. 지금 보시면 예. 여러분들 이 화면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이 한강을 시원한 바람을 몸소 느끼면서 타면은 정말 기분이 상쾌해요, 여러분들. 한번 친구들하고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야간 라이딩도 한번 해보시고 그럼요.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에만 조금 신경 쓰면 이 자전거만큼 좋은 운동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어두운 구간이. 좀 어두워지죠. 네. 지금 여기도 어두워요. 네, 여기가 정말 맞습니다. 어두운 데입니다. 네. 저게 막 띄엄띄엄 있으니까 네. 저희가 사실 여기가 강남인데 네네. 뭐 약간 지역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네. 강남보다는 강북이 훨씬 어둡습니다. 뭐 조금 이게 그런 발언일 수도 있지만 자전거 동호회는 입장에서 다녀보면 강남에 가로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보면 느낄 겁니다. 길도 강남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타면 주로 강남으로 많이 내려가는 편인데 중랑천은 이거보다 네. 훨씬 여러분들 어둡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땅도 훨씬 울퉁불퉁하고 이거 위험하겠네요. 네, 자전거 도로 정비해주나 안 해주나 할 정도의 구간이 네. 많고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노원구에서는 그나마 자전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시행해주는 편이라 노원구 쪽은 좀 깔끔한 편입니다. 근데 우리 그래요? 노원구는 북으로 가면 의정부고 내려가면 중랑구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 또 아쉽죠. 네, 비하 발언일 수 있네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노원구는 그나마 당연천이라는 쪽이 늘 네. 공사하고 이래서 아주 좋은 편입니다. 뭐 좋아지게 하려고 공사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시는 겁니까? 이 자전거 타고. 여기서 네. 제가 좀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 전 요번에 처음 느꼈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면서 여성분들이 로드 자전거를 타면 네.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 여성분은 좀 오래 타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쌩하고 지나가시죠. 저도 속도가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 지금 앞에 빠릅니다, 보시는 빨라. 분이 네. 지금 뒤에 따라가시는 분이 일행 같아요. 네. 근데 뒤에 분은 약간 좀 의상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인 네. 것 같고 저 앞에 먼저 쌩하고 가신 분 있죠. 네.
아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잘 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기가 생기니까 쫓아갔죠. 아, 예, 쫓아갔는데 이 바로 앞에 그 준비가 별로 안 되신 분은 처지기 시작해요 이제. 네. 예, 좀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죠? 좀 처집니다. 네. 이분은 의상도 좀 이제 차이가 나죠. 그렇죠. 제가 좀 추월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추월하고 너무 빨리 가니까 근데 다행히 그 앞에서 길목을 좀 막아줬어요. 어린 친구들이 못 가게 좀 막아줬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분의 앞모습은 못 봤지만 뒷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고수의 네. 예? 그 포스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는 자전거는 MTB를 타고 지금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저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날 곧바로 로드를 산 겁니다, 제가. 예.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여기 사실은 자전거가 또 남녀의 격차가 많이 안 나는 운동이기도 해서 네. 조금만 열심히 타면 물론 이제 엘리트 선수급으로 타면 남녀의 격차가 드러나지만 모든 운동에서 다 드러나지만 아마추어 동호인급에서는 저도 나가서 저보다 훨씬 잘 타는 여성분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아마 연습하면은 이게 왜냐하면 이 자전거라는 운동은 자기 몸을 끌고 가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아무래도 좀 가볍고 호리호리한 체형이 많은 여자들이 많이 유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여자들이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집요하거나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혼자서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는 거에 남자들보다 승부욕이 더 있다는 네, 말씀이죠. 그렇죠. 승부욕이. 실증도 덜 느끼고 네.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엔간한 동호회 나가면 여자분들이 훨씬 잘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덕길 올라갈 때는 여자분들이 기록이 더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근육이 많은데 네. 자전거에 필요한 근육보다는 다른 근육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에 필요한 근육만 키운 여성분들이 언덕길에서는 훨씬 더 빠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렇게 여러분들 타다가 자전거 도로에다가 자전거 이렇게 정차하면 네.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커플 자전거로 보이는데요. 커플 자전거인데요. 네, 그 옆에 바로 요거- 편의점이 있어요. 네, 요거 대여용 커플 자전거. 거기다 세워놓고 그렇죠. 편의점 간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여기에 사람들이죠. 세우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정차할 때도 여기에 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밖으로 많이 나가든지 네. 벤치 쪽으로 가서 세워야지. 내가 여기 서고 싶다고 해서 자전거 도로 중간에 서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 나가서 내가 차 타고 있다가 나 서야지 하고 서는 거랑 거의 비슷한 행동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자전거가 달릴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이렇게 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저는 좀 물지식한 방법, 네. 좀 행동이죠. 그렇죠. 정말 잘 타지 않습니까? 아. 쫓아갑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리뿌리하게 이렇게 멍청하게 사진을 찍는 친구가 보여요. 네. 위험한 자전거 행동입니다. 도로에서 네. 저렇게 하늘 보면서 지금 하늘 찍는 것 같은데 UFO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저 친구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러다 골로 가죠. 네, 맞습니다. 네, 자전거 한번 이 사람이 치면 잘못했지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전거 도로에서 우리가 강자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다 우리가 피해 가야 됩니다. 좀 그렇죠. 네. 우리 도로에서 무단횡단 한다고 해서 자동차가 여기 치고 있죠?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네, 어둠의 그림자가 지나가죠 지금. 네, 맞습니다. 보이시죠? 깜짝깜짝 놀라죠. 예. 진짜 섬찟합니다. 네. 누차 그- 이야기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여기 공원이라고 생각하지 도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를 주행하다 고속도로에서 나타나는 그 고라니, 네, 그렇죠. 네, 고라니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분은 딱 보시면 라이트도 아래다 딱 비추고 하잖아요. 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 라이트도 상당히 밝습니다, 저게. 좀 오래 타신 분 같죠? 네. 네. 자, 야간 라이딩의 선생님 진교 선생님의 마지막 총평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매시간 이야기하지만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3시간 내내 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내가 딸이 있다면 지금 딸이 있지만 딸이 아직 자전거를 탈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태울지 말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정도로 이거 좀 위험한 운동입니다. 재밌는 운동이고 해서 저도 같이 타고 싶은 마음 반, 안 탔으면 하는 마음 반일 정도로 위험한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내가 다치지 않고 잘 타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칠 수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또 칠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시고 안전하게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제가 요새 다시 자전거를 시작해서 김수만 선생님이랑
종종 만나게 될 텐데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음료수도 하나씩 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중랑천에서 저를 찾으시면 맛있는 음료수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얼굴하고 다 가리고 타시는데 뭐 애들이 잘 예. 그래서 볼 수 드리는 있을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1, 2, 3차 시 동안 자전거에 관련된 맑은 날과 우천시 그리고 또 야간 라이딩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보고 진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수업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탈 때는 항상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모든 거에 다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 즐거운 라이딩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